머리가 마시는 우유. 아기가 우유를 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 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사모님 그리고 육아맘 여러분, 두근두근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이비인후과에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두근두근을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신데 불구하고 따스한 마음을 안겨주신 우리 남천 의원의 최영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세 번째군요. 세 번째인데 좀 마음은 좀 편안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이비인후과에 이제 관련된 이제 얘기인데, 그 계절별로 그 이비인후과에 대한 그 환자들이 많은 케이스가 계절별로 좀 다릅니까, 원장님? 아무래도 뭐 감기 같은 경우 가장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가 감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겨울부터 해서 초봄, 초봄. 예, 그때까지가 이제 가장 이비인후과 환자로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환자 입장에서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물론 뭐 이런 부분이 뭐냐면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네. 의견들은 뭐냐면 감기 걸릴 때는 이비인후과 가야지 잘 낫는다. 뭐 내과 가지 마라. 뭐 이런 게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예. 뭐 특화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실제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 병원이 잘 맞아서 그런 건지 원장님 생각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 가던 병원이 네. 가장 잘 맞습니다. 계속 자기 주치의로서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 잘 봐드릴 수가 있고요. 이비인후과, 내과에도 이비인후과 기계를 가지고 있다면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다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영유아한테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관련된 이 질환들이 좀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보는 것들은 뭐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감기일 수 있고요. 네. 뭐 인후감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유아나 소아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뭐 귀라든지 코라든지 목 안을 자세하게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고, 처음 아프게 됐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가지고 한 번쯤은 자세한 진찰이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낫게 하지 않고 뭐 적절한 시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 이제 귀 쪽으로 파급된다거나 했을 때 중이염 같은 게 왔을 경우에는 이제 난청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난청이 생겼을 때는 또 2차적으로 뭐 애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화 능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다른 모든 발달 상황에서 조금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귀 쪽에서 가장 감염이 잘 되는 흔한 감염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귀 쪽은 일단 고막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과 뒤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고막 바깥쪽은 우리가 흔히 웨이도, 그쪽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웨이도염 또는 웨이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막을 중심으로 약간 뒤쪽 편, 그쪽 부분은 중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고막이라 그러면 정말 귀 속 깊숙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감염이라 그러면 이제 겉쪽에서 이제 감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안까지 그 아기들이 감염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발생하는 원인은 이렇게 다양한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관 기능 장애 같은 거, 또는 뭐 알레르기, 그 밖에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많아서 뭐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중이염이라고 의심해, 이거 중이염이다.
왜 이렇게 다들 집에서 이렇게 그걸 진단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냥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는데 그래도 의심해 볼 만, 애기니까. 예. 모르지 않습니까? 애기는 그냥 의사 표현이 우는 것밖에는 못 하다 보니까, 원장님 얘기죠. 애가 이럴 때는 중요하면 의심을 해 봐야 된다. 언제나 다른 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은 아프면 네. 많이 보채고 울고 평소랑 좀 다르게. 예. 네. 잠도 잘 못 자고 네. 그 다음에 뭐 중이염인 경우에는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귀가 아프기 때문에 귀를 자주 만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만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뭐 조금 심해져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분비물이죠. 삼출물이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잘 못 들어요. 이게 꽉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 못 듣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잘 못 듣고 남한테 말을 할 때도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고 텔레비전도 크게 볼륨을 높여서 크게 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게 돼요. 그렇죠. 예. TV를 못 볼 정도 평상시에 말을 크게 할 수 없는 더 그 애기 있잖아요. 돌 전에 애기가. 아, 예. 그런 애기한테도 중이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와, 있어요. 예. 그럼 그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뭐 TV를 큰대거나, 흔히 얘기한 대로, 애기야, 엄마, 아빠다, 그랬을 때 그걸 모른 척 한다, 이런 거는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의심해 볼 만한데. 예, 그런 애기들조차도 귀를 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귀가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손이 가서 이렇게 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또 엄마가, 야, 우리 애는 디제잉 하려고 그러나? 이런 게 아니고, 습관적 인간은 다 그러네.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중이염이 이제 발생하면 치료는 어떻게, 뭐 이렇게 주사를 놓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염증을 긁어서 치료하는 겁니까? 중이염은 고막 안쪽에 있기 때문에 긁어낼 수는 없고요. 네네. 대부분 이렇게 중이염은 저절로 회복됩니다. 회복되는데 혹 가다가 이런 염증들이 머리 안쪽으로 퍼지거나 이렇게 하면 뇌수막염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에서 이렇게 계속 중이염이 지속될 경우에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또 인지발달 장애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놔두지 마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애기 귀 파도 되냐고. 애기가 이제 실제로 귀를 파는 걸 병원에 와서 많이 파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장님 케이스가? 어른들도 와서 파달라고 하는 경우도 아, 진짜요? 저한테 몇 분 계속 와가지고 파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집에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상을 잘 입어요. 거기다가 성인은 그나마 이렇게 피부가 조금 단단한데 애기들은 피부가 워낙 연하고 약해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외이도 쪽에 뭐 긁히면서 상처가 나게 되고 그게 염증이 되고 그러면 또 고막 쪽으로 침투를 해서 중이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 뒤 따라오는 난청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웬만하면은 귀 파주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들리는 풍문을 들으면 귀지는 파내는 게 아니다. 스스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글동글 뭉치면서 조금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에서. 그런 경우에는 뭐, 집에서도 못하고 와서 병원에서 조금 생리식염수 같은 거 넣어서 또는 귀지연화제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파주기도 합니다. 그럼 뭐 굳이 엄마들이 우리 애기 이렇게 봤더니 기한이 너무 많다. 그걸 갖다가 막 달래가지고 굳이 파내려고 오히려 거기는 반대 의견이신 거네? 예. 단호하게 해주세요. 절대 파주지 말으라고. 절대 파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많이 다치게 됩니다, 애기들. 요거 예교폰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면봉도 보면 요즘에 이제 오히려 이제 미러크나 면봉의 그렇게 까끌함 때문에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그하게 좀 이렇게 안에 상처가 날 수 있다고 사용을 금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1, 2개월 정도에 보고 너무 많은 것 같으면은
집에서 파주시는 것보다는 이제 병원에 와서 직접 제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애들 병원은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가니까 그때 한번 보고 그렇죠. 아이고 맞네 그러면 예. 요거는 서비스로 내가 빼줄게요. 예. 대부분 저희들이 고막을 보기 위해서 네. 뺍니다. 아, 거기에 빼시고. 애기들은.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원장님, 건강한 기지의 상태가 있습니까? 아까처럼 뭐 딱딱한 부분도 있고, 가루가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물기지라고 하죠. 약간 그렇게 물처럼 생긴 귀지들도 있고, 약간 뭐 가루처럼 이렇게 네. 생기는 귀지들도 있고 이러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뭐 특별히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염증이 있어서 물기지 뭐 이런 건 아니군요. 예. 뭐 염증 생겨가지고 물기지가 생긴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색깔도 뭐 이렇게 또 다를 리가 있습니까? 귀지가 이렇게 정말 노랗게 됐다. 뭐 이러면 이거는 염증이 굳어서 귀지가 생긴 거다. 아니면 하얀 거는 귀지, 그것도 다른 거죠. 그냥. 저희들은 너무 많이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얀 거에서 노란 것까지 다 그냥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 사람마다 예,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애기가 보면 이제 성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애기는 괜찮은데 기지를 가만히 이렇게 냅두게 되면 이제 흘러나왔을 때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애기들은 그 청소를 그냥 물수건으로 겉에만 이렇게 닦아주는 게 괜찮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예, 그 정도만 끝에 쪽에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물수건 말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겉에만. 손가락 끝까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인데 애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상처가 날 수 있는데 그게 깊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겠네요. 그래서 잘못 이렇게 넣다가는 네. 이게 불과 짧지만 그래도 상처가 금방 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네. 자, 이렇게 해서 두근두근 엄마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기지는 파면 안 된다. 궁금증 해결했습니다. 그 애기 목욕시키거나 예. 이럴 때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예. 우리들 이제 어른들이는 성인들은 귀에 물 들어가면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깽깽이 뛰면 이렇게 그렇죠. 시원하게 예, 빠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애기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머리 감길 때도 귀를 이렇게 막고 예,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이 들어갔을 때는 또 면봉으로 빼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갔을 때는 더 피부가 연해져가 있어요. 귀 이개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걸 뭐 면봉을 사용해가지고 그 안쪽을 건드렸을 때는 훨씬 더 상처를 잘 입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이 들어간 쪽인 것 같은 부위 쪽으로 해서 눕혀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옆으로. 네, 옆으로 눕혀두시는 게 제일 좋고, 뭐 조금 빨리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드라이기 같은 걸로 찬바람으로 해서 찬바람으로. 따뜻한 바람으로 하면 혹시라도 그렇죠. 열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찬바람으로 해서 한 20-30cm 띄워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말려주시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물 들어갔다 해서 손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안 좋을 텐데 라는데. 두들겨 준다기보다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을 줬다가 이렇게 빼면은 저절로 조금 흘러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애기들한테는 그것도 위험할 수도 있네요. 예, 약간 위험할 수가 너무 있어요. 약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눕혀놓는 거. 예, 그 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크게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또 물이 대부분 수영장 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라도 너무 오랫동안 안 빼두게 되면 그냥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그 중이염 같은 거 잘 오게 됩니다. 그럼 수영장 가서 이렇게 귀에 물 들어가서 중이염 걸리는 게 그런 감염이 오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구나. 여름에 그래서 중이염 많이 오게 되죠. 그 락스물 그렇게 많이 푸는데도 감염이 되네요. 예. 그럼 전염도 됩니까? 중이염이? 전염 엄청 잘 됩니다. 진짜요? 예. 그러면 집에 있는 그 기 체온계 같은 것도 네. 보통 사게 되면 필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아빠도 찔렀다가 엄마도 찔렀다 그러는데 저희 집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교체하시는 게 좋고 더 쓰시고 싶으시면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닦고 다시 조금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중이염이 잘 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또 자꾸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 애기가 중이염에 걸렸는데 옆에 애기가 둘이 같이 놀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전염이 됩니까? 네. 오, 우리가 흔히 접촉성인가요? 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염이 되듯이 중이염도 바이러스나 뭐 균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코를 이제 넘어갈 텐데 원장님, 그 이제 코 부분에서는 우리 애기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코 흡입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 그렇죠. 의견들도 예. 있는데 이건 과연 이게 보니까 또 기계가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자동은 강도에 따라서 그러는데 또 셀 때 예. 뭐 이게 애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또 수동할 때 아빠가 또 할 때 너무 또 입김이 세가지고 흡입력이 좋아가지고 예. 그러지 않을까. 사용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는 의견을 여쭤보기가 좀 그렇지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용할 때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제 너무 언제나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집에서도 조금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제 코 흡입기가 위험한 케이스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제일 뭐 흔한 게 출혈. 출혈. 네. 여기 코 안에 코 긁혀가지고. 안이 점막 자체가 되게 연하기 때문에 특히 아기들은 훨씬 더 연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세게 또는 지속적으로 조금만 더 좀 더 많이 빼주고 싶은 욕심으로 좀 더 많이 빼버리면 상처를 입으면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자주 이렇게 하시게 되면 또 부어오르기도 하고 뭐 애들 같은 경우 뭐 둘이가 같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 뭐 얘도 썼다가 얘도 썼다가 이렇게 하면 다시 교차적으로 오염되면서 그냥 둘 다 계속 더 많이 아플 수가 있겠죠. 비염이 많이 생깁니까, 원장님? 요즘에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옛날보다요? 예,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왜요? 이게 뭐 유전적인 요인도 되게 크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많이 커져서 지금은 예전보다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애기들 태어나면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대부분 요즘에 비염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애기들이 거의 비염이 다 있습니다. 진짜요? 예. 이거 질문 되게 많이 주셨어요. 비염이 유전인가요? 라는 예. 질문들을.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없다가도 환경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조금 오염도가 심한 일을 한다든지 어쨌든 오염이 좀 심한 곳에서 있게 되면 뭐 비염이 자주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오염된 곳이라고 그러면 번화가의 도시에 사는 그렇죠. 그런 환경적인 오염, 예. 황사, 미세먼지, 예. 매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환경적인 그 대기오염도 있지만 원장님이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꽃 봄 되면 꽃 알레르기로 비염에서 막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예. 이게 치료가 안 됩니까? 이런 알러지 비염이라고 하죠. 알러지 비염은 치료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알러지 비염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속 발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과 접촉 안 하는 게 가장 나은 아직까지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꽃가루라든지 또는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늘상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환절기 때만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급성 환절기 비염들도 있고요. 이제 늘상 가지고 있는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데 이런 환절기 때 비염이라는 거는 그냥 감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치료를 해주시면 괜찮아지고요. 이게 이제 알러지 비염이라는 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완쾌는 되지 않지만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콧물, 코막힘 이런 것들 때문에 애기들이
뭐 자는 것들도 되게 힘들어지고 나중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건강 상태도 나빠지고 뭐 지능도 떨어지겠어요.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생겨요. 집중이 안 되니까. 예,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늘상 피로해하고 애들이 키도 많이 안 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생기게 되고요. 치료를 안 하고 계속 뒀을 때는 천식으로 가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치료를 안 하고 둘 수는 없고 치료를 하되 정상 완화 정도 이렇게 증상들만 어느 정도 괜찮게끔 해서 놔두는 거죠. 비염 때문에 집에 또 보면 이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 집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진드기 예. 이런 것도 막 다 청소하고 우리가 있으니까 공기청정기 돌리시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효과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네. 또 안 되겠네요. 그게 병원 음압실 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서는 그게 다 구제가 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멸균실에서 살지는 않으면 예,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는 구제가 될 수가 없고 진먼지 사체에 의해서도 진드기 사체에 의해서도 우리가 발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뿌리는 거 스프레이 이런 걸로 해서 뿌려서 죽였다고 하더라도 생깁니다. 이렇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아기가 이게 감기인지 비염인지 뭐 이걸 모를 경우 있는데 비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예후 증상이 있습니까? 그 병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요거는 비염 같다요 이렇게. 감기는 뭐 보통은 3주 안에 네. 뭐 대개는 일주일 안에 낫지만 뭐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3주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근데 비염이라는 건 우리가 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게 3대 증상인데요. 이게 늘상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데 표가 잘 안 나죠. 근데 6개월 미만 때는 어차피 또 부모들한테서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력 때문에 크게 발현 안 하다가 6개월 이후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감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2살, 3살 때까지는 늘 감기와의 싸움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감기인지 비염인지 이거는 알 길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코 안 상태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애기들도 성인도 마찬가지면 뭐냐면 감기 증세로 병원을 갔는데 네. 기침도 하고 막 갔더니 막 편도염도 오고 막 중이염도 오고 왜 이거는 다 한 번에 오는 거죠? 왜? 결국 감기라는 것들은 뭐 다른 질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면역력이 약해져서 본인이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같이 다 오는 거죠. 이게 다 요 안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보니까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때 치료 안 하고 평소 생활 습관을 좀 잘못 들고 이러면 이게 다 금방 전이가 돼서 염증으로 막 그렇죠.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구나. 그 엄마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기지도 그렇고요. 감기 있을 때 누런 콧물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염증이 있는 거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누런 콧물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염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비강 내에 조금 염증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더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 흔히 축농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비동염인데 부비동염? 예. 네. 여기에 요 안쪽으로 다 이제 부비동이라고 해서 그 공간이 있는 거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공간에 이제 염증이 같이 파급돼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 노란 콧물, 또 냄새 나는 콧물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기지도 그렇고 후딱지도 그렇고 이게 냄새 나거나 노랗다고 해서 다 염증을 의심해 보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정확한 건 병원 가서 진료를 또 해봐야겠지만 또 부모님 걱정하니까 또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이제 궁금한 게 이 뭐 부비동에 대한 구조적인 뭐 애기가 작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뭐 비염, 중이염, 뭐 축농증 유독 저희가 공부를 했을 때 보면 애기한테 잘 생긴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애기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른보다는 확실히 약해요. 면역학적으로도 되게 약하기 때문에 뭐 어떤 부위에 염증이 한번 생기게 되면 여러 부위에 다 한꺼번에 다 전이가 되는 거죠. 그
해부학적으로도 다 어른들보다 이렇게 막아주는 곳 자체가 조금 부족해요. 뭐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면역력을 네. 키워준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보면 네네. 다른 거 없습니다. 별 다른 거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네네. 운동 좀 열심히 하고 네. 이게 가장 좋습니다.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걸 다 못할 경우에 아무래도 요즘에는 워낙 잘 나오는 영양제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종합영양제 정도 하나 정도 섭취해 주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애기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제들 지금 TV에서도 보면 뭐 성인들에 있어서도 남자 거, 여자 거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애들 때는 그만큼 필요한 영양소들이 또 따로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성인들하고는 다른 거죠. 영양 자체가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함량에 맞춰지가 있는 그런 영양제들을 그냥 종합영양제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강 목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원장님. 네. 편도염은 감기의 일환인 건지 아니면 이거 따로 질병으로 봐야 되는 건지 편도염은 어떤 겁니까? 감기를 앓고 난 뒤에 생깁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감기 없이는 편도염이 생길 수는 없는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감기가 낫고 난 뒤 또는 감기 끝에 이렇게 생기는 게 대부분 편도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따로 분리하기도 애매하고 딱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감기가 오면 편도염이 항상 수반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기 치료를 제때 잘 못했을 때 악화됐을 때 편도염이 같이 수반되는 겁니까? 감기 치료를 잘 안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우리가 방어 기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네네. 편도 자체가 어릴 때만 있고 크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거의 그 역할을 하지는 않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염증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병원 가보면 선생님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혓바닥에 눌러가지고 편도가 많이 부었네요 그런데 여기 편도가 이게 아기 같은 경우는 편도를 보면 이게 부어서 잘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더 커서 그런 거죠. 사실은. 커서. 네. 어른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작아서. 예, 너무 작은 거죠. 편도 부위라고 우리가 거의 표현할 정도로 거의 보이지 않고 목젖 양쪽 뒤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뭐 아기들은 큰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는 너무 커서 한쪽만 큰 경우도 있고 뭐 두 쪽 다 큰 경우가 있는데 이 너무 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라줘야 돼요? 네. 이거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성 편도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편도가 항상 크게 있으니까 네. 그 감염될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니까 잘라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갓난 아기 때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커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아기들이 너무 뭐 이제 마취를 해야 되니까 이 마취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해가지고 이걸 떼내는 게 나중에 클 때 또는 이 부분이 두개골 형성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너무 크게 되게 되면 아데노이드라는 부분하고 약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릴 때 해주는 게 좋다. 아니면은 또 마취 문제 때문에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해주는 게 좋다. 이거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조차도 서로 조금 상의가 이 애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리지만은 그래도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케이스니까 그걸 갖다가 뭐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이 편도 같은 경우는 아기 때는 좀 큰 편이고 성인이 되면 작아진다고 그러는데 편도가 그러면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편도염이 생기는 경우에 대개는 열이 많이 나는데요. 네네. 예,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일 처음 캐치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구나를 제일 먼저 알려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문장이네요. 예. 그래서 필요는 합니다. 어른이 되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아기들은 이제
표가 안 나니까 음. 그걸 이제 알게끔 해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보호자들이. 무지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디 있다고. 이 편도염도 전염됩니까, 원장님? 당연히 전염됩니다. 전염 안 되는 게 없네. 이게 네. 감염성 질환에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예, 감염성 질환은 무조건 전염 그럼 엄청 강합니다. 아까 그 중염도 그렇고 예. 이게 전염이 되는데 가족 간에도 감기에 걸렸을 때 좀 똑같이 이렇게 막 따로따로 밥 먹어야 되고 수건도 따로 써야 되고 막 그런 겁니까, 원장님?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는데 네네. 그게 잘 이루어지진 않죠. 그게 이제 권장하시는 거죠? 따로따로 네. 쓰는 게. 따로따로. 식기도 따로 쓰고. 예.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가장 3대 질환인 그 세 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예방법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쵸.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손 씻기. 손 씻기. 뭐 이비인후과에서 또 가장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스크 쓰기입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웬만한 질환으로부터 이렇게 예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바이러스나 뭐 이런 세균에 의해서 침입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대기오염이 또 된다 보니까 사람 많은 곳에 밀집된 실내 공간, 네. 그 다음에 뭐 간접 흡연, 뭐 이런 것도 안 좋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면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흡연은 뭐 하시는 분도 나쁘고 간접 흡연은 더 나쁜 걸로 다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애기들은 워낙에 뭐 모든 기관들이 아직까지 성인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흡연이 되게 나쁘겠죠. 다른 건강상의 문제도 엄청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간접 흡연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간접 흡연이라고 그러면 아기가 길에서 저 옆에 있는 사람이 펴서 이렇게 흡연하는 것도 물론 나쁘겠지만은 네. 부모님이 밖에서 피고 들어왔을 때 아기 이쁘다고 이것도 간접 흡연이 될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네. 아기가 편도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많이 높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 원장님 어차피 이비인후과 관련된 거니까 네. 코나 귀 여기에 이물질 들어 장난감 들어 삼켜서 막혀서 오는 경우 있습니까? 예, 몇 번 있었어요. 어떤 거 들어가서 나왔습니까? 대부분 어떤 게 있냐 하면 비즈. 비즈, 네, 애기들, 구슬. 네, 구슬, 조그만한 것들 왜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기들은 넣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에도 몇 번 있었고 코에도 몇 번 있었어요. 이제 목에 걸린 경우는 극히 없는데요. 이제 목에 걸렸을 경우에는 응급한 경우죠, 사실은. 응급한 경우. 예, 뭐 귀나 코 같은 데는 들어가 있어도 나중에 빼면 되고 장난감 조그마한 레고 같은 것도 코에 넣어가지고 온 경우도 있었고요. 예, 빼려고 하면 이게 피가 조금 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의 거는 집에서 빼려고 하다가 더 깊이까지 들어가거나 코의 거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기도 쪽에 막혀가지고 아기가 급해졌을 경우에는 뭐 기다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하임리히법이라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네네. 뒤에서 잡아서 이렇게 배를 복압을 눌러서 줬을 때 토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물질 중에서 제일 조금 위험한 이물질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갖고 노는 자석이 되게 위험한데요. 네오디움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석 힘이 세기 때문에 요즘 뒤에 많이 붙어져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가지고 놀다가 조그만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지 않으면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한 개 삼켰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변으로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두 개를 삼켰을 경우에 같이 삼키면 이제 붙어버리면 같이 나오게 되는데 한 개 삼키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개 삼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나중에 장이 이렇게 꾸불꾸불 돼가 있는 데서 붙어버려요. 그렇군요. 그럼 장에 구멍이 나버려요.
천공이 생기는구나. 예, 장천공이 생기면서 이거는 이제 복부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대학병원에서 봤었어요, 이게. 예전에. 그러면 이게 그런 거를 뭐 장난감이 뭐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집에 뭐 이렇게 붙여놨던 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떨어져고 저기 구석에 있는데 애는 또 신기하게 가다가 뭔지 입에 넣으니까. 요즘에 뭐 가나다라 뭐 기억니은데 이거 하는 거에도 그런 게 붙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요만한 동그란 건전지도 이렇게 수은전지요. 수은전지 그것도 위험하다고 또 얘기를 그렇죠. 들었거든요. 아기가 그 코를 이렇게 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예전에 또 그런 얘기 저만 들었는데 코딱지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지. 자, 코딱지든 콧물이 이렇게 조금 흘러나온 거든 이런 것들은 결국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네네. 뭐 세균하고 결국 접촉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코 안에 있던 게 이렇게 뭐 한 번 삼키고 두 번 삼키고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데 위생상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코딱지를 일부러 파서 먹는 거는 뭐 보기 안 좋고 그렇다고 이게 면역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고 뭐 있고 아기도 예. 잠잘 때 수면 무호흡 증상 있는 아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비인후과 이제 관련 질환인 건지. 이거는 뭐 수면 검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다수면 검사라고 하는데 이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기들도 생깁니다. 수면 무호흡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생기는 원인들이 보면 편도가 큰 애들 이런 경우에 생기기도 하고요. 이러면 이제 수술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를 고려해 봐야 될 수도 있고요. 뭐 단순히 콧물, 코막힘이 너무 심해가지고 무호흡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괜찮다고 네. 냅둘 건 아니네요. 예. 뭐 냅두면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게 구조적으로 턱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턱 자체가 짧거나 또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속적 양압 치료라고 해가지고 뭐 외부에서 공기를 세게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좀 더 쉽게 숨 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뭐 과체중 이런 경우에는 목이 짧고 굵고 이렇게 되면서 기도를 눌러요. 그 지방 자체가 소화 비만 같은 예, 경우도. 그런 경우에도 무호흡증 같은 거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냅두면 안 되는 거구나. 아기인데 편도결석이 계속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편도염 때문에 꼭 생기는 건 아니고요. 편도 또는 뭐 편도선에 있는 작은 구멍에 이렇게 뭐 음식물 찌꺼기 또는 뭐 세균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생기는 작은 알갱이를 이제 우리가 편도결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 다른 담낭 결석이라든지 뭐 신장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돌처럼 딱딱하진 않아요.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데 원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만성 편도염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편도가 늘상 조금 커져가 있는 애들이 잘 생기기는 합니다. 이런 애들은 그 구멍 자체가 좀 커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찌꺼기 같은 거, 세균 같은 거 침범이 더 잘 되게 되겠죠. 이러면은 또 편도결석이 잘 생기게 되고요. 이런 애들은 뭐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봐야 되죠. 구멍을 이제 빼내도 구멍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또 생겨요. 메꿔줘야 됩니까? 우리가 메꿀 수는 없고 저절로 메꿔지겠죠. 우리가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저절로 이렇게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메꿔지는데 근데 만성 편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 자체가 자꾸 늘어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비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뒤로 후비루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분비물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편도에 이제 세균 정식이 잘 되면서 이럴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결석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저 편도염 걸렸을 때는
보통 보면 이제 여기가 편도가 많이 부어 있으니까 음식 삼키기 되게 힘들고 아기가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차가운 물을 오히려 먹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원장님? 예, 맞습니다. 진짜요? 저도 그렇게 권하는데요. 아, 네네. 예, 되게 근데 기침이라든지 뭐 가래 같은 거 이런 거 없을 경우에만 없을 경우에는. 네, 없을 경우에만 저는 이제 차가운 거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쵸. 뭐 너무 아파서 침도 삼키기 힘든데 뭐 다른 걸 먹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알갱이 없는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또는 찬물 이런 거 하면은 약간 마취되는 느낌도 있고 그다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영양 성분도 그래도 조금은 들어가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괜찮아지고요. 이비인후과 질환에서는 아까 예방법 중에 또 궁금한 게 추가적으로 뭐냐면 평소에 물 먹는 습관을 좀 이렇게 많이 들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좀 되는 성향이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조금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 정도를 자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요 집 얘기는 질문 주셨는데 습관적으로 귀와 코를 판대요. 이제 돌 전후로 됐는데 예. 이게 무슨 다른 거 물론 못 파게 해줘야 되겠죠, 물론 예. 그죠? 근데 이제 원인을 봤을 때 무조건 못 파게 손을 묶어놓고 장갑을 씌워놓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다른 비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가 습관적으로 아까처럼 가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거든요. 예. 자, 귀, 코를 파는 거는 당연히 못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코가 막혀서 파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귀는 또 아파서 이렇게 손을 대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라도 상처가 나게 되면 또 나을 때 우리가 피부 재생이 되면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어서 또 긁게 돼요. 또 긁게 되고 이게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그 피부가 또 더 비유해진다고 해야 되겠죠.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모양도 바뀌게 되고 더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조금 많이 자제를 시켜야 돼요. 보일 때마다 이건 못하게 하고 뭐 원인 질환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중이염도 그렇고 비염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는 자가적인 완치가 될 수 있는 몸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증상이 초기 증상이 보일 때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한 며칠 정도는 스스로가 치유를 되게 좀 이렇게 물 잘 먹이고 잘 쉬고 이렇게 하게끔 한 보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가야 되는 건지 요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물론 가는 게 좋겠지만은 예. 네. 대부분의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네. 조금 나 또 보자. 나 또 보자. 이렇게 그러고 약 먹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증상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조금 안 좋은 케이스로 가는 경우라도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잡아주는 게 좋은데 괜히 병을 훨씬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플 때 바로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애기들한테 뭐 의사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센 약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내성이 생긴다거나 이러지 잘 않습니다. 그리고 내성 문제 때문에 의사들도 다 뭐 딱딱 맞춰서 쓰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무조건 빨리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정신적인 건강에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아까 사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원장님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엄마들은 우리 아기가 아프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너무 진료 중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물어봐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했더니 원장님이 깜짝 놀라 아니 그런 의사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이 운영이 된답니까? 라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진솔한 마음이 있으셔서 원장님 나오셔서 엄마들에게 좀 걱정되는 부분을 좀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인사할 말씀 있으시면 한번 엄마들에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는 약하기도 하지만 강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모든 질병 질환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빠른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병원을 찾으셔서 조기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크게 문제없이 쑥쑥 잘 커 나갈 것입니다. 네. 그게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치료를 받으시면 오히려 큰 병도 빨리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기를 잘 지켜보고 네. 여러분들을 보면서 좀 걱정을 덜고 육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 추운 날씨에 있어서 환절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될 이비인후과 이제 관련된 질환들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전체 다는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비인후과 질환이 좀 이렇게 덜어주셔서 건강한 육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남천의원의 최영주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잠시 뒤에 이제 건강을 챙기셨으니 이제 육아템도 챙기셔야 될 라이브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가만히 계신다고 여기서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방송 중단되고 잠깐 쉬었다가 새롭게 생성되는 영상을 라이브 표시 같은 걸 클릭하고 들어오셔야 되니까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